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16일 오전 10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를 방문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그리고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마크 밀리 합참의장,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그리고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 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를 앞에 두고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파기하기가 어렵다, 사실상 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한미 국방장관 회담, 그것을 흔히 한미안보협의회 SC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스퍼 장관은 정경두 장관을 옆에 두고 직설적으로 한미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면은 한미일 동맹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고 중국과 북한이 덕을 본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이 중국과 북한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미국과 일본 편에 설 것이냐,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청와대를 방문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나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우선 문재인 씨가 그렇게 나가는 이유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소미아라고 그럽니다만은,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문재인 씨가 한 겁니다. 주변에서 아주 안보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 빼고는 문재인 정권 안에서도 이것을 파괴하자는 건의는 올라가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외교부, 특히 국방부는. 그러나 지난 8월 조국 사태가 막 커지고 있을 때 문 대통령은 이것을 파괴하면은 반일 감정을 고양시켜 가지고 조국 사태를 덮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놀라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예상하지 않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일본은 그냥 파괴하려면 파괴하라는 식으로 덤덤한데 미국이 전면에 나왔습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라고도 하지 않고 문재인 정권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미국의 안보 이익을 해치는 것이다, 안보 이익, security interest를 해치는 것이다,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중대성을 오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현직 관리들이 노골적으로 실명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장관, 합참의장, 그리고 관련 이 고위관직자들 일제히 언론을 통해서 또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아직은 시간이 있다, 11월 22일까지 철회할 시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의 시한을 정한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 때문인지 국방부 장관도,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지소미아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탈출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총리를 보낸다든지 또는 국제회담에서 잠시 아베를 만나서 마치 회담을 구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부터는 일본의 저자세를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원칙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작년의 대법원의 판결, 징용공 배상 판결이 청구권 협정, 65년의 청구권 협정에 위반되니까 이것부터 인정을 하고
나오면은 회담에 임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일본도 회담에 응하지 않고, 그리고 국내 여론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렇게 불리하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요사이 문재인 지지율이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문재인 지지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외교를 잘한다는 겁니다. 외교를 잘한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 다수가 반일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박수를 보내니까 이 지소미아 파기가 한일 군사 동맹 체제를 흔들고 전국적으로는 우리의 경제도 악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반일 감정으로서 괜찮다. 그래서 외교를 잘한다는 게 문재인 지지의 가장 큰 이유니까 문재인 씨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걸 만약 번복을 했다가는 양쪽으로부터 다 욕을 먹는다. 우파 세력은 왜 그런 실수를 해가지고 이런 난리를 펴느냐고 욕을 할 것이고, 문재인 지지층은 무조건적 반일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많으니까 왜 항복을 했느냐, 왜 투항했느냐라고 문재인 씨를 공격을 하면은 협공을 당한다. 어차피 잃을 것은 다 잃었다. 그러니까 총선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 총선에서 져서 국회가 만약에 야당 손에 넘어가면은 레임덕은 빨리 올 것이고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생긴다. 그동안에 헌법 위반 사항이 너무나 많다. 그러려면 국회를 반드시 과반수를 얻어야 하는데, 그러려면은 강력한 지지층, 즉 호남 플러스 화이트 칼라를 두 축으로 하는 이 지지층을 유지해야 한다. 이게 가장 큰 노라고 말한 배경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결국 선거입니다. 선거. 자,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나올 거냐 하는 것은 또한 문재인 씨가 예상한 것과는 다른 상황이, 엄청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미국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각한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서, 더구나 그 동맹국 한국에 이익이 되는 조치를 해달라고 이렇게 호소하다시피 간청하다시피 했는데 거절당했다. 더구나 미국의 군사 이익을 해치는 것이다 라고 할 때 미국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계산을 달리 하는데, 첫째, 김정은과의 직거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을 끼워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김정은은 문재인 씨를 더 우습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김정은 앞에서 더 약해지고, 그리고 아베 앞에서 더 작아지는, 그리고 트럼프의 아주 경멸을 받는 존재로 전락한다는 것을 과연 알고 있는지. 그 다음 조치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미국이 지금 50억 달러를 부르고 있는데 그걸 고소하려고 할 겁니다. 이제 이럴 게 없다.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취소하면은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는 좀 낮춰주려고 했는데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계산대로 하겠다. 그리고 미국에서 주한미군 철수 여론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여론. 이 모든 것이 문재인 씨가 원하는 방향이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 즉 반일을 핑계 삼아가지고 반미로 가서 결국 한미일 동맹을 해체한다. 이것은 김일성주의자들, 이른바 주사파들의 가장 큰 전략적 목표죠.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핵무장한 김정은 정권에 종속된 처지로
전락한다. 이것이 바라는 바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바라더라도 그 결과로서 정권을 잃게 되면은 이거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들 지지를 받아내야 합니다. 지금은 국민 지지가 반일로 포장되어 있으므로 지지를 받는 것 같지만은 만약 미국이 한국에 대한 세컨다리 보이콧 등등을 통해서 경제 제재로 나올 때 한국 경제의 신뢰도가 흔들려 버릴 때 그게 국민들의 피부에 삶의 질의 하락으로 다가올 때 과연 그때도 국민들이 이를 지지하겠느냐. 또 이것은 명백하게 팩트와 어긋납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무역 보복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품의 규제를 다른 나라와 같이 맞춘 겁니다. 그동안 아시아에서 한국만이 특별 대우를 받았는데 화이트 리스트라고 그래가지고 그 제도를 바꿔가지고 한국도 다른 우호적인 나라와 같은 취급을 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지. 그런데 그것을 무역 보복 또는 경제 침략이라고 과장되게 해석을 해가지고 안보 문제와 연결시켰고 그 안보 문제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 교류를 끊음으로써 우리는 핵, 미사일 그리고 북한의 잠수함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얻는데 큰 장애가 됩니다. 군사 정보는 아무리 작아도 거의 소중합니다. 전시에는 아무리 정보가 많아도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종의 안보 자해인데 어쨌든 이 뒤의 사태는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고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